미국의 펜타곤이 다급하게 아랍에미리트 지휘소에 전화를 걸어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그 무기의 발사 버튼에서 손을 떼시오. 이건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도발이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장군은 40년 현행 미국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한국 기술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불과 1시간 전 120개의 자폭 드론 군단이 수도 아부다비를 향해 날아올 때 믿었던 미국과 유럽은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서방의 첨단 무기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재앙, 그 절망의 순간 콧대 높은 다국적 군사 고문들이 장난감이라 비웃던 한국의 무기가 조용히 덮개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호숨쳤던 순간 한국의 무기는 120개의 드론을 단 한 대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도 모자라 펜타곤조차 경악하게 만든 상상 초월의 사거리로 적의 심장부까지 단숨에 꿰뚫어버립니다. 미국이 외면하고 유럽이 조롱할 때 한국은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괴물을 깨워낸 걸까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도를 단 하루 만에 찢어버린 그날 밤에 숨막히는 진실 속으로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아부다비의 새벽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가득 채운 초록색 점들은 단순한 기계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내륙에서 솟구쳐 오른 120개의 드론 군단은 시속 200km의 속도로 아랍에미리트의 심장부를 향해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은 단 87분이었고 모든 수치가 재난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0년 넘게 형제라 자부했던 미국의 펜타곤은 하르그섬 작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120기라는 숫자는 현재 우리가 보유한 서방제 방어 체계로는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없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왕실 군사고문실에서 전략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마크 알셰이입니다. 저는 그날 밤 레이더 화면 앞에서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승전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얕보고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상식을 파괴하고 거대한 음모 뒤에서 자신들의 진짜 힘을 숨겨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했던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등장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회의실에 모인 12명이 넘는 고문과 장성들은 한국의 무기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오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이 만든 무기도 막지 못하는 이 대규모 공습을 한국의 기술력으로 막겠다는 소리는 그들에게 농담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군 참모 총장은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만드는 무기는 훈련장에서나 통하는 장난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 체계가 사정거리나 탐지, 정확도 면에서 서방제에 비해 한참 뒤떨어질 것이라 단정 지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저런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겠느냐며 분명히 핵심 기술은 빠진 껍데기일 것이라는 조롱 섞인 말들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들은 사람들의 무시 섞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태블릿을 통해 숫자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천궁의 요격 성공률은 96%였습니다. 이는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실전에서 보여준 79%보다 훨씬 높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회의실의 고문들은 코웃음을 치며 데이터 오류가 분명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탐지 오차가 센티미터 단위라는 보고가 올라오자 장성들은 한국이 수출을 위해 숫자를 조작했다며 다시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재점검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의 레이더는 이란의 드론 120기를 일기 단위로 완벽하게 분리해 추적하고 있었고 반응 시간은 서방제 시스템보다 1.5배나 빨랐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붉은 점들을 보며 아랍에미리트 왕실은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의 배신으로 인해 남은 카드는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국의 기술력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정말로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87분이라는 카운트다운은 60분대로 줄어들고 있었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가동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구태여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로만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경납고 안쪽 깊숙한 곳에 한국 기술진이 천으로 덮어 숨겨놓은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가 앞으로 중동의 질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얕잡아봤던 우리 모두의 오만이 깨지는 순간은 아주 짧은 굉음과 함께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할 한국의 진짜 모습은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웠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믿기 힘든 숫자로 이어집니다. 경납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마자 회의실의 열기보다 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제작한 천궁의 발사대들이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를 지켜보는 유럽과 미국의 군사 고문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나 자동차는 잘 만들지 몰라도 죽고 사는 문제인 방산 분야에서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얼마나 녹여냈겠느냐며 비편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온 전술 전략가는 한국의 레이더 시스템이 중동 특유의 미세한 모래, 먼지와 난기류 속에서 120기라는 대규모 표적을 동시에 분리해내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탐지 오차가 최소 5m 이상 벌어질 것이라며 한국 기술진이 제시한 수치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동한 다기능 레이더가 회전을 시작하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는 이란의 드론 120기를 각각의 고유 번호로 할당하며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밀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탐지거리 100km 지점에서 측정된 표적의 위치 오차는 단 0.2m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우리가 신뢰하던 서방제 레이더가 보여준 2m 오차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기술진이 보고한 반응 시간 역시 놀라웠습니다. 표적 포착부터 미사일 발사 준비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12초로 기록되자 회의실에 있던 통신 장교는 시스템 오류를 의심하며 장비를 재부팅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한국의 통제 시스템이 인간의 판단 속도를 앞질러 최적의 요격 경로를 계산해내는 모습은 그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생소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저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방부 차관은 레이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수치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당장 전 세계 방산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120개의 붉은 점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동안 한국의 시스템은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듯 딱 드론의 비행 궤적을 예측해 사격 재원을 산출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연산 지연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위성이 하르섬 작전에 집중하느라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독립적인 레이더망은 이란 내륙 깊숙한 곳에서 날아오는 위협을 완벽하게 시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첩보 부대들도 이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해상에 떠있던 타국의 이지스함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 적어도 드론들이 한국의 천궁 레이더에는 선명하게 잡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장비의 결함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한국 주제에 어떻게 스텔스 기능이 가미된 드론들을 저렇게 쉽게 찾아내느냐는 무전 내용이 감청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막의 고온 현상으로 발생하는 레이더, 굴절 현상까지 계산에 넣은 보정 수치를 적용하며 명중 확률을 9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성능을 넘어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알고리즘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0기의 드론은 이제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거리까지 접근하고 있었고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발사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 대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기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에서 여전히 덮개로 가려진 17기의 정체모를 발사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궁이 방어의 핵심이라면 저 덮개 속의 무기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준비된 것인지 의문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비웃던 한국의 장난감이 실전이라는 무대 위에서 시험을 치를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격 시험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강자로 거듭나는 역사의 첫 장입니다. 과연 32발의 미사일로 120기의 드론을 막아내겠다는 한국의 호언장담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두의 비명과 탄성이 교차하는 충격적인 교전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탈하지 마시고 한국의 진짜 저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침묵이 흐르던 지휘소의 공기를 가른 것은 자이드 장군의 짧고 굵은 발사 승인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납고 인근 부지에 전개된 한국의 천궁 발사대에서 연달아 섬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친 미사일들은 밤하늘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며 이란 방향에서 날아오는 드론 군단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지휘소의 메인 화면에는
파란색 점들이 붉은색 점들을 추격하는 가상의 궤적이 그려졌고 30초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교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1차 요격 성공, 표적 8기 격추. 담당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설계한 유도 탄두는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하며 수만 개의 파편을 비산시키는 대신 직접 충돌 방식으로 드론의 핵심 엔진 부위를 정확히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과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계산했던 물리적 한계치로는 32발의 미사일로 120기를 막는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은 재장전 시간 6분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현실로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1차 발사된 미사일들이 목표를 제거하는 동안 예비 발사대들은 이미 다음 표적을 조준하고 있었고 사격 재원은 0.1초 단위로 갱신되었습니다. 요격률 100% 유지 중. 이 보고가 들리자 회의실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전 기록이 전무하다며 한국을 무시했던 고문들은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초현실적인 정밀함에 압도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격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천궁 시스템이 보여준 탐지 성능은 이란 내륙에서 발사된 드론의 미세한 고도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내며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사정거리 40km 지점에서 이루어진 요격 오차는 10cm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방공 시스템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였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지? 라며 고개를 젓던 프랑스 기술진은 자신들이 가져온 분석, 장비의 수치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데이터 전송 오류라고 확신했지만 60기, 80기, 그리고 100기를 넘어가는 격격추 숫자를 보며 마침내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 표준을 넘어섰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휘소 내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처음엔 조롱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경외심과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120개의 붉은 점들이 화면에서 하나둘씩 사라져 마침내 단 하나의 점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시계는 드론 도착 예정 시간보다 15분이나 앞선 시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 한 대의 드론도 아랍에미리트 영공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나오려는 찰나 지휘소 구석에 앉아있던 한국 엔지니어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가리키며 자이드 장군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방어는 끝났지만 원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다시 지휘소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란 내륙 290km 지점에 위치한 드론 발사대들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열감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방어용인 천궁으로는 그곳을 타격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응답이 없었고 주변 강대국들은 상황을 관망하며 한국의 다음 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한국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켜냈다는 속보를 타전하며 들썩였지만 정작 중요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경납고 비편에 덮개를 씌워 숨겨두었던 그 17기의 발사대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곧 한국이 왜 그토록 조용히 자신들의 기술을 숨겨왔는지 그 진정한 이유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20기의 드론 요격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감히 라고 무시했던 그 조그만 나라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이제 290km 너머의 적장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조차 당황하게 만든 한국의 진짜 공격 전력은 무엇일까요? 이탈하지 마십시오. 4단계에서는 드디어 그 거대한 장막이 거치고 한국의 위상이 지구 반대편까지 진동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지휘소 내의 환호성은 한국 기술진의 냉철한 지적 한마디에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이란 내륙 290km 지점, 드론을 쏘아 올렸던 원점의 발사대 17기는 여전히 가동 중이었고 열감지 위성 사진에는 조만간 2차 주력 부대를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방어에 성공한 천궁은 사정거리 50km 내외의 격추용 무기였기에 그곳을 타격할 수 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 고문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다시 연락해라. 하르르검 작전이 끝나면 즉시 F-35를 띄워달라고 요청해라는 고함이 오갔지만 펜타곤의 한라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가 방어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이 거대한 보복 공격을 멈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재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당황하지 않고 지휘소 구석에 천으로 덮여있던 거대한 발사대 앞으로 달아갔습니다.
그들이 덮개를 걷어내자 천궁보다 훨씬 굵고 긴 미사일 폰 4개가 장착된 위압적인 형태의 천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국의 군사 참모는 코웃음을 치며 한국의 다연장 로켓은 사정거리가 80km 수준이라 저 원점까지는 턱도 없다고 비아웃었습니다. 그는 한국 같은 기술, 후진국이 사정거리 300km 급의 정밀 유도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리가 만무하다며 펜타곤에 한국이 터무니없는 도박을 하려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유럽의 무기 중개상들 역시 한국의 천무가 보여줄 성능은 서방제의 하이마스에 비해 한참 뒤떨어질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미사일 주권을 갈구해왔는지 몰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입력한 천무의 타격 좌표는 정확히 이란 내륙 290km 지점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알고 있던 천무의 공식 사정거리를 수십 킬로미터나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데이터 입력 오류다. 저 사정거리는 불가능하다는 외침 속에 한국 엔지니어는 차분하게 실전 모드로 전환합니다라고 말하며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지휘소의 모니터에는 천무의 사격 통제 시스템이 계산해낸 예상 궤적이 그려졌는데 탐지 오차 범위가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되자 회의실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은 더욱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한국의 천무가 발사대를 들어 올리는 순간 펜타곤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천무 발사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중동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르그섬 작전을 핑계로 우리를 외면했으면서 한국의 공격 무기가 가동되자마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미 한국의 천무가 가진 진짜 사정거리와 정밀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방산 시장 점유율이 뒤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 주재에 감히 미국이 그어놓은 사정거리 제한을 넘어서려 하느냐는 무언의 압박이 지휘소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자이드 장군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천궁을 통해 이미 직접 확인했고 지금 이 순간 아랍에미리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한국의 천무뿐임을 직감했습니다. 시간은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2차 드론 부대가 발사되면 이번엔 천궁의 탄약도 부족해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발사 준비 완료 보고를 올리고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블릿에는 타격 정확도 99.8%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사막의 고온과 난기류를 계산해 넣은 초정밀 유도 탄두가 장착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비웃던 한국의 장난감이 수백 킬로미터 너머의 적장을 향해 불을 뿜을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 타격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던 정밀 미사일 시장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고 자신들의 진짜 공격 저력을 증명하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과연 290km라는 미지의 사정거리를 뚫고 한국의 천무가 적의 원점을 초토화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두의 숨이 멎는 듯한 천무의 발사, 굉음과 함께 펜타곤조차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비장의 무기가 그 거대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이탈하지 마십시오. 자이드 장군의 단호한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지휘소 외부의 지면이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제작한 천무 발사대 17기가 일제히 포효하며 미사일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로켓의 비행음이 아니었습니다. 초음 속으로 공기를 찢는 고주파의 굉음이 아부다비의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펜타곤의 군사 위성은 이 비정상적인 궤적을 즉각 포착했고 화상회의 화면 너머 미군 장성의 안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한국의 천무는 사정거리가 80km에 불과한 단거리 지원화기였지만 지금 화면에 찍히는 파란 점들은 이미 150km를 넘어 이란 내륙 깊숙한 곳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이 도대체 미사일에 무슨 짓을 한 거냐는 비명이 무전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유럽의 방산 대기업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정밀 분석 장비의 수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천무에서 발사된 탄두의 비행 속도는 마하 5를 넘나들고 있었고 290km라는 초장거리 비행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는 단 1m 이내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극심한 난기류와 고온으로 인한 공기, 밀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산의 날개를 조정하는 한국형 유도 알고리즘의 승리였습니다.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미국이나 러시아만 보유한 관성 항법 장치와 위성, 항법 기술을 이 정도로 결합했느냐?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음엔 장비의 오류라며 재측정을 반복하던 전문가들은 천무가 발사된 지 단 4분 만에
이란 내륙에 들어온 발사기지를 정확히 타격하는 위성 영상을 확인하고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타격 지점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의 천무는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표적의 상공에서 수백 개의 자탄을 뿌려 발사돼 12개와 지휘 차량 6대를 단 한 발로 무력화시켰습니다. 2차 공습을 준비하던 적의 병력은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타격 성공, 원점 소멸 확인. 담당관의 보고가 올라오자 지휘소는 기괴할 정도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중동의 전황을 중계하며 한국 무기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다는 파격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무기 수출국의 말단으로 취급하며 비웃던 세계의 언론들은 이제 어떻게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나 라며 경이로움 섞인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펜타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천무의 타격이 끝난 직후 미국의 국방장관이 직접 아랍에미리트 왕실에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사정거리 제한 협정을 교묘히 피해가며 어떻게 이런 전략 무기를 완성했는지 추궁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왕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를 버린 동맹의 충고보다는 우리를 지켜준 한국의 기술을 믿겠다는 답변으로 미국의 오만한 간섭을 일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쏟아부은 국방연구, 개발비가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도권이 서구권에서 동쪽의 작은 반도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지휘소 내의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자신들의 태블릿을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장성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경의를 표했지만 그들은 마치 이 결과가 당연하다는 듯 차분하게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진짜 무서움은 무기의 성능보다 저들의 끝을 알 수 없는 치밀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천군과 천무의 박수를 보내며 이것이 한국 기술의 정점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국이 준비한 마지막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천궁으로 방어하고 천무로 반격한 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정부와 군사 정보국들이 한국의 천무 사정거리를 계산하며 대책회의를 여는 동안 한국기술지는 경납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마지막 덮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천무의 사정거리인 290km를 비웃듯 2배 이상의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 1순위로 끌어올릴 이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6단계에서는 전 세계를 참교육하는 한국의 진짜 위력이 공개됩니다. 절대 이탈하지 마십시오. 천무의 타격이 성공했다는 승전보가 전 세계 외신을 타고 흐르자마자 펜타곤의 화상회의 화면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하르르섬 작전을 핑계로 지원을 거절했던 미국의 별 2개 장성은 이제 분노를 숨기지 않은 채 아랍에미리트 지휘소에 고함을 쳤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중동의 사정거리 제한선을 넘었다. 이는 국제적인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위험한 도박이다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일본의 방위성 역시 긴급 성명을 내며 한국이 독자적인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경계심을 드러냈고 중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무기가 미국의 기술을 훔친 복제품일 뿐이라며 깎아내리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감히 자신들이 쌓아온 군사적 위계 질서를 뒤흔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지는 그들의 비난 섞인 소음에는 귀를 닫은 채 경납고 가장 깊숙한 어둠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천군과 천무를 뛰어넘는 거대한 발사대 17기가 여전히 두꺼운 회색 천에 덮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천무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한국의 수석 엔지니어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무는 290km를 닦는 빗자루일 뿐입니다. 진짜 청소는 지금부터입니다. 라는 그의 말과 함께 마지막 덮개가 벗겨졌습니다. 그 안에는 천무보다 훨씬 굵고 긴 미사일 포드가 장착된 천검이 그 압도적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각국의 정보 요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무기 체계의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 무기의 진정한 공포는 사정거리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입력한 천검의 타격 목표는 이란의 2차 발사기기를 넘어 500km 밖의 핵심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500km.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이 어떻게 그 거리를 정밀 타격한다는 말이냐? 라며 비웃던 서방의 전문가들은 천검의 재원을 확인하고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독자 개발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된 이 미사일은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탐지 거리 600km를 자랑하던 이후 국가의 이지스함 레이더에는 천검의 흔적조차 잡히지 않았고
비행 오차 범위는 단 0.5m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정부와 언론들을 참교육하는 순간은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펜타곤 장성의 화면 뒤로 긴급 보고가 올라갔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들의 최첨단 정찰 위성조차 포착하지 못한 한국의 천검이 이미 500km 상공을 가르며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제에 어떻게 이런 괴물을 만들었나라며 경악하던 일본의 총리실은 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방어용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 강국으로 올라섰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천검이 500km 밖에 전략 표적 17곳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초토화하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식들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생산하는 대기업과 유럽의 방산 업체들은 한국의 이 말도 안 되는 가성비와 성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줄 것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겼다. 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그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각국의 국방 장관들이 앞다투어 한국 대사관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조작된 수치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증명된 100%의 명중률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군사 패권의 중심에 서는 역사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500km라는 숫자는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을 얕잡아봤던 전 세계의 오만을 꿰뚫는 일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7단계에서는 이 비장의 무기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원유 공급의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전 세계 경제의 판도까지 좌지우지하게 되는지 그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은 아직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천검이 500km 너머의 핵심 전략 요충지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의 군사 네트워크는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펜타곤의 화상회의 화면 속 장성은 더 이상 고함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한국 기술진이 보내온 타격 전후 위성 사진을 대조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500km라는 초장거리 비행 끝에 지면의 작은 환기구 하나까지 정밀하게 관통한 한국의 천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공학적 결정체였습니다. 일본의 총리실은 긴급 성명을 철회하고 한국 방위산업체와의 기술 협력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기술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태는 군사적 승리를 넘어 경제적 지각 변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은 그날 오전 즉각적인 국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하늘을 지켜준 것은 40년 우방의 빈말이 아니라 한국의 진실된 기술력이었다. 는 자이드 장군의 선언과 함께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대해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조건 없이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의 1순위였던 일본과 중국을 단숨에 3순위 밖으로 밀어내는 유례없는 조치였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담당관은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원유 공급 우선권을 다시 논의하자며 머리를 숙였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중동의 에너지 주도권을 움켜쥔 상태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조작된 수치나 내세우는 후발주자라고 무시했던 대가는 이토록 뼈아팠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는 다시 그 경납고를 찾았습니다. 어젯밤의 화염과 굉음은 사라졌지만 그곳엔 여전히 한국 기술진이 남긴 묵직한 여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는 짐을 챙기며 저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를 증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태블릿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검의 사정거리가 500km라는 것도 사실은 대외적인 발표용일 뿐 실제로는 800km 이상의 타격이 가능하다는 수치가 슬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진짜 발톱을 다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천군과 천무의 박수를 쳤지만 정작 한국은 그 박수 소리 뒤에서 다음 세대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중동의 하늘을 수놓았던 불꽃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받아왔던 무시와 조롱을 한 번에 날려버린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조그만 영토를 가진 나라라고 얕봤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허락 없이는 중동의 에너지도 방산시장의 질서도 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만든 정밀 부품 하나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대한민국 최고라는 말은 이제 국뽕 섞인 감탄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냉정한 팩트가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 지휘소 복도에 걸린 한국 국기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무기가 아닌 한국과의 거대한 신념 앞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실제 사실과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뉴스로만 접하던 방산 수출 소식 뒤에는 이토록 치밀하고 압도적인 기술적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보여주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에 조용히 덮개를 벗겼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강대국들이 굴복한 이 순간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브랜드로 각인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점으로 전해드린 이 놀라운 진실이 흥미로우셨다면 영상 하단에 한국 최고라는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전 세계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비장의 무기를 조용히 준비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한국의 숨겨진 저력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